드레스룸 벽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순간 박진석은 평생 믿어온 아내 고성이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통째로 흔든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모든 시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지은호 옆에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손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는 몸이 아직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눈빛만큼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정순이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는데요. 고성이는 늘 그랬듯이 부드럽게 웃었고 한마디 한마디를 배려처럼 포장했어요. 고성이가 병실 테이블 위에 쇼핑백 하나를 툭 내려놓았는데 소리가 너무 묵직했습니다. 지은호가 쇼핑백 손잡이를 만지는 순간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거든요. 종이의 감촉이 아니라 숫자의 감촉이었어요. 고성이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현금이에요. 10억? 정순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왔고 지강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묻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성급하게 따지면 고성이가 더 단단히 숨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지은호는 고성이 얼굴을 조용히 봤는데요. 고성이는 겁먹지 말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내가 거절하면 끝이다가 붙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가족 이름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는데요. 정순이, 지강호,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요.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입을 막는 값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지은호가 바로 반응하면 보통은 안 받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은호가 반대로 했습니다. 지은호가 쇼핑백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정순이가 지은호 팔을 붙잡으려다 멈췄고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를 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안심한 듯 웃었는데요. 바로 그 웃음이 지은호에게는 더 확신을 줬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좋아, 이 돈은 미끼로 쓰자. 지은호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너무 커서 도망치면 더 큰 일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병원에서 끝났으면 그냥 협박극이었겠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했어요. 비혼주의라는 말로 늘 감정을 정리해버리는 이지혁, 지은호가 오래 마음에 품었던 이지혁이요.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평소와 다르게 숨을 삼키는 걸 바로 알아챘거든요. 지은호는 선배, 나 지금 더러워질 것 같아라고 말했고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더러운 건 돈으로 사람을 묶는 쪽이지. 넌 아니야. 그 한 문장이 지은호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지혁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커서 더 숨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동시에 박성재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박진석의 가장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공기를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고 그 숨김이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이를 더 파고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저 연애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박진석은 놀랐습니다. 늘 유순했던 박성재가 사직서까지 꺼낼 정도로 결심한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연애는 해. 결혼은 아직.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끝.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부터 박성재는 집안보다 더 무서운 걸 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정교하다는 것이었어요. 박진석도 그때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원래도 말보다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해질수록 집은 더 얼어붙었고 고성이는 더 밝게 웃었어요. 그런데 고성이의 웃음은 이상하게 시간을 버는 웃음 같았는데요. 박진석이 식탁에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요즘 병원 쪽이 시끄럽다던데 우리 집도 관련 있나? 그 질문에 고성의 손끝이 딱 한 박자 멈췄습니다. 진짜로 잠깐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한 박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이름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 너는 모른다고 했지? 고성이는 너무 빨리 웃으며 부정했는데요. 그 너무 빨리가 오히려 박진석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대답은 늘 빨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박영나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박영나는 고성이의 딸이고 화가로 살고 있는데요.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를 믿고 싶었지만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거짓말로 덮기 어려웠습니다. 박영나는 집에서 고성이의 표정을 봤고 그 표정이 엄마가 아니라 관리자의 표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지환은 이 지역의 동생이자 경호원이니까 위험한 냄새를 맡는 데는 빠른 사람이었어요. 박영나가 오빠 나 무서워. 엄마가 뭔가 숨겨라고 말하자 이지환은 바로 단단하게 말했는데요. 본 것, 들은 것, 지금 당장 정리해. 흔들리면 엄마가 그 틈으로 다시 들어와. 박영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엄마 고성이가 정말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틈이 드레스룸에서 터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벽을 스치듯 만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박진석은 밤에 혼자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벽을 천천히 훑다가 아주 미세한 튀어나온 부분을 눌렀는데요. 그때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숨겨진 금고가 열리는 소리였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대신 안에서 나온 서류와 기록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재단 회계, 현금 인출 흔적, 병원 쪽 연결, 그리고 아직 이름이 다 드러나지 않은 목록이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보는 순간 단순히 아내의 비밀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비밀이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입술에 붙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여보, 그게 뭐예요라고 말했을 때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서랍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니 고성이 앞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는데요. 고성이의 손이 반사적으로 돈 쪽으로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고성이가 숨겨온 본능이었어요. 박진석은 낮고 조용하게 말했는데요. 내가 사람을 묶으려고 뿌린 방식, 나도 똑같이 보여줄게. 보기 싫지? 고성이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족을 꺼내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박진석이 아주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 단어를 내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고 박진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끌려가는 장면보다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표정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박진석은 화를 참는 얼굴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낸 얼굴이었거든요.
박진석에게 결론이란 되돌릴 수 없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와 지강호를 보며 말했는데요. 엄마, 이제부터 더 위험해질 거야. 고성이만 잡히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정순이는 지은호를 붙잡고 울려고 했지만 지은호는 웃으려 했어요. 웃음이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도 지은호는 웃어야 했습니다. 지강호가 무너지면 지은호가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다시 전화했는데요. 이지혁은 짧게 묻고 길게 침묵했습니다. 너 지금도 혼자 버티려고 하지? 지은호는 대답 대신 선배, 나 사실 선배가 제일 무서워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이 왜 무섭냐고 묻자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선배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나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잖아. 이지혁은 그 말에 한참을 멈췄고 그 멈춤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로 늘 마음을 잠갔는데 지금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박진석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오래된 감정도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그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데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박성재를 보며 말했는데요. 성재야, 내가 사람을 택한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거의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옥래와 김장수가 조용히 한마디씩 던졌는데요. 조옥래는 돈으로 입을 막는 집은 결국 귀가 막혀라고 했고 김장수는 진실은 느리게 와도 반드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왜 무서웠냐면요. 박진석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 중에 아직 펼치지 않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봉투를 당장 뜯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알았어요. 이 봉투를 뜯는 순간 고성의 사건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구조가 된다는 거리요. 박진석은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고성이가 10억을 꺼낼 수 있었던 진짜 통로는 어디였는지, 병원 쪽과 재단은 누가 더 얽혀 있는지,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버릴지 붙잡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를 중심으로 이지혁과 박성재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요. 지은호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10억 쇼핑백 안에서 돈 말고도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었거든요. 그 메모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박진석의 서랍 속 봉투에 적힌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알았어요. 고성이가 무너져도 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누가 진짜 위에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요.